아침 8시 55분.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나는 잠시 멈칫했다. 72번 버스 기사님. 등록해둔 적도 없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이 번호가 반복해서 뜬 건 알고 있었다. 여보세요? 기사님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약간 주저하는 그러나 깊은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다. 따님 맞으시죠? 오늘도 어머니가 9시 첫 차에 타셨어요?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손이 굳었다. 가슴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불안이 치밀어 올랐다. 오늘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기사님은 말을 길게 끌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오늘은 자기 자리를 못 찾겠다고 하시네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동안 어머니는 언제나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똑같은 버스에 올랐다. 거의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처럼. 하지만 자리를 못 찾는다는 말은 어머니의 상태가 또 나빠졌다는 신호였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회사에 오늘도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다. 기사님, 제가 곧 갈게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종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승객들 눈치 보셔서 그런지 많이 초조해 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구두를 신고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엔 겨울이 훅 들어온 것처럼 차가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허겁지겁 앞 정류장에 도착해 72번 버스 시간표를 다시 확인했다. 오디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차는 9시. 지금은 9시 12분. 종점까지 가는데 14분이 걸린다.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종점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종점으로 향하는 72번 버스가 2분 뒤에 온다는 전광판이 떴다. 나는 그 2분이 너무 길어서 죽을 것만 같았다. 이 2분 사이에도 엄마는 누군가에게 민폐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치매 초기 증상일 때도 그랬다.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다. 버스에 올라타자 아침 햇빛이 창으로 길게 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습관처럼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3번 좌석. 엄마가 늘 앉던 자리. 창가 바로 뒤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그 자리.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 자리를 향했다. 나는 그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보지 못했다. 엄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그냥 좋아서. 하지만 그냥이라는 단어 뒤에는 엄마가 말하지 않은 수많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 걸 나는 점점 알게 되기 시작했다. 종점에 도착한 나는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바꾸지도 않은 코트 단추를 부여잡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엄마? 기사가 나를 보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버스 뒤편 차고지 쪽을 가리켰다. 나는 그곳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서성거리는 엄마를 발견했다. 얇은 카디건 위에 외투를 덧입었지만 아침 공기는 꽤 차가웠다.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내가 다가가 손을 잡자. 엄마는 나를 빤히 바라봤다. 여기가 아니었니? 그 말은 너무 작아서 금방이라도 허공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았다. 무슨 얘기야, 엄마? 엄마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다시 내 눈을 바라봤다. 오늘은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순간 심장이 탁 하고 내려앉았다. 그 사람? 엄마는 이름을 떠올리려는 듯 눈을 찡그렸다. 누구더라? 아침마다 여기서 기다리던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불안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엄마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사람처럼.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엄마? 누구 기다린다는 거야? 엄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누군데? 중요한 사람이야. 누군데? 이름이 생각나? 엄마는 조금 당황한 듯 눈동자가 흔들렸다. 모르겠다. 근데 기다려야 해. 그 사람이 오거든. 그날 밤 엄마는 거실 소파에서 계속 3번 좌석에 앉는 자세를 취했다. 평소처럼 TV를 틀어줘도 보지 않았다. 잠들지 않았다. 내게 묻지도 않았다. 오직 한 가지. 그 사람 오늘은 왜 안 왔지? 단 한 문장. 그 말이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되었다. 나는 공포스러웠다. 치매의 진행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있는 걸까? 하지만 며칠 뒤에 일어난 사건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사흘 뒤 아침 10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버스 기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따님 오늘은 꼭 오셔야겠어요? 목소리가 급박했다. 왜요? 엄마 또 버스를 탔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순간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어머니와 똑같이 3번 좌석 앞에 서서 혹시 땡땡씨라는 분이 이 버스를 타냐고 묻더군요. 버스 기사는 말을 덧붙였다. 전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 내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뭔가가 지나갔다. 엄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도 엄마를 찾고 있다. 버스 기사의 말을 들은 뒤로 머릿속은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필 그날 회의가 있었지만 회의 내용은 단 한 문장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에 그 말 혹시 땡땡씨라는 분이 이 버스를 타냐고? 그 문장만 계속 머릿속에서 되감기처럼 반복되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나는 창가 자리에 앉는 사람들만 무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그리고 그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엄마와 똑같이 3번 좌석을 찾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그날도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구겨진 손등이 겨울 햇빛에 비쳐서 더 가늘고 연약해 보였다. 엄마 밥 먹자. 추우니까 따뜻한 국 끓여놨어. 그러나 엄마는 창밖만 응시한 채 낮게 말했다. 오늘도 안 왔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밝게 말했다. 누가? 엄마가 기다리는 그 사람?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또렷하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명 치매의 흔들림이 아닌 어딘가 대단히 중요한 걸 지키고 싶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사람, 내가 있기 전에 와야 하는데?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뭐 하려고? 엄마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말은 너무나 절절하고 깊어서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엄마는 잠들지 못했다. 그러다 새벽 2시쯤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가보았다. 엄마는 지갑을 집어든 채 무언가를 천천히 꺼내보고 있었다. 엄마 잠이 안 와? 엄마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봤다. 손에는 갈색으로 빛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 사진은 두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의 엄마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엄마는 사진을 꼭 움켜쥐었다. 몰라? 모른다고? 엄마가 들고 있었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오면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어? 다시 또 그 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엄마는 다시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마치 그 사진이 떨어지면 기억도 함께 사라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나는 사진의 뒷면을 살펴보았다. 거기에 흐릿하게 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1973년 봄, 우리의 자리에서 제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나는 반차를 내고 엄마를 따라 나갔다. 엄마는 정해진 듯 9시 첫 차가 오기 전부터 정류장 노란 줄 앞에 서 있었다. 정류장 먼 벤치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엄마의 눈은 오직 버스가 올 방향만 보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3번 좌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또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뒤쪽에 앉아 조용히 엄마를 지켜보았다. 버스는 골목길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고 오전 햇빛이 조용히 차창을 비췄다. 그때였다. 정류장 하나를 지나칠 때마다 엄마의 눈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엄마는 두 손을 조용히 모았다. 마치 기도하듯.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여기였지. 그 정류장은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골목 입구였다. 사람도 거의 없었고 지금은 문 닫은 분식집 하나가 있었다. 엄마가 말한 그 자리, 그것이 이곳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 정류장 기억나? 엄마는 대답 대신 창밖을 향해 손을 천천히 뻗었다. 여기 누가 날 기다렸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피부가 오싹하게 돋았다. 72번 버스는 골목 입구를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로 이어졌다.
엄마의 눈이 따라가는 것은 정류장 옆에 허름한 건물이었다. 외벽은 오래된 회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가 남아 있었다. 땡땡 다방. 나는 순간 흐릿한 흑백 사진의 배경이 떠올랐다. 사진 속 두 사람 뒤에 있던 간판. 여기였다. 나는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마자 기사님에게 부탁했다. 아저씨, 어머니 잠깐만 여기 계시게 해주세요. 제가 금방 돌아올게요. 그리고 나는 정류장 쪽으로 뛰어갔다. 땡땡 다방을 가까이서 보자. 간판 아래에는 오래된 게시물이 붙어 있었다. 임대 문의 요망. 폐업. 709 공연대 사진 촬영 명소.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가 있었다. 1973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던 데이트 명소.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의 사진 속에 적힌 날짜는 1973년 봄. 그리고 여기 엄마가 매일 창밖을 보며 손을 모으던 곳. 엄마는 그 시절을 향해 매일 이 버스를 타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흑백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젊은 엄마는 따뜻한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짙은 눈썹과 곧은 어깨를 가진 어딘가 단정하고 반듯한 인상이었다. 나는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다시 읽었다. 우리의 자리에서 제이. 제이. 그 이름은 무엇일까?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분명 제이는 엄마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기억은 치매로 거의 다 사라진 지금도 엄마의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밤 엄마는 잠들기 전에 내게 말했다. 내가 누구 기다리는지 알아냈니?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근데 곧 알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련하고 더섭는 미소였다. 내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부러 종점에 먼저 나가 72번 버스 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님은 나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아, 따님, 어머니 오늘도 타시나요? 네. 기사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내가 꺼낸 첫 질문은 이것이었다.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3번 좌석에서 엄마를 찾았다고 하셨죠? 그분 혹시 다시 보셨나요? 기사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이후엔 못 봤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뭔데요? 기사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게 말했다. 그날 그 할아버지도 손에 오래된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다. 혹시 제이로 시작하는 분 이름이었나요? 기사님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어떻게 아셨어요? 사진 뒤에 제이 라고 써 있었거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엄마와 그 남자 둘은 서로를 찾고 있었다. 서로를 잃어버린 지 무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사님이 들려준 말은 내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 할아버지도 사진 뒤에 제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피부가 전부 곤두서는 느낌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찾고 있다는 건 명백했다. 하지만 왜 지금일까? 왜 50년이나 지나서야 서로를 찾고 있을까? 나는 기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분 어디서 내렸는지도 기억하세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내리는 정류장 있죠? 그 바로 뒤 정류장에서 내리셨어요? 그 순간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엄마와 그 남자는 몇 번이고 서로 몇백 미터 차이로 스쳐 지나갔던 것이다. 누군가 손만 뻗었다면 닿을 수 있었을 거리. 하지만 서로 기억이 흐려진 두 사람은 그저 지나가기만 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다. 다음날 나는 땡땡 다방 건물 주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땡땡 다방 운영하던 분 연락처 아세요?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 다방? 아주 오래됐지. 마지막으로 하던 주인은 김 여사님이라고 있었네.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요양원에 계셔. 다방하던 때 사고로 몸이 불편해져서. 요양원. 이건 또 다른 연결고리였다. 나는 주소를 적어들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요양원 복도는 따뜻한 난방기 바람이 맴돌며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담당 간호사는 말했다. 아, 김 여사님. 지금은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우시지만 옛날 이야기는 또렷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설렘과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김 여사님은 흰 머리를 단정히 묶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땡땡 다방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김 여사님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왔다. 다방? 그 눈빛엔 50년 전 시간이 잠시 되살아난 듯한 생기가 깃들었다. 나는 엄마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보여드렸다. 이 다방 이 자리에서 찍은 사진 맞나요? 김 여사님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둘 매일 여기서 만나던 아주 예쁜 커플이었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 맞아요? 젊은 시절 엄마예요? 김 여사님은 살짝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정우라는 청년이었어. 정우? 제이. 사진 속 제이의 이름은 정우였다. 나는 급히 물었다. 혹시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김 여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모르지. 둘이 서로 약속했었는데. 약속이요? 김 여사님의 눈동자가 젖어들었다. 정우가 군대 가기 전에 이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지. 봄에 꽃필 때 내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정우는 오지 않았어. 나는 숨을 삼켰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 여사님은 눈을 감았다. 전쟁터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소식만 들렸지. 순간 엄마가 매일 같은 버스를 타는 이유가 비로소 내 눈앞에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50년 전 봄날 정우라는 남자를 기다렸던 자리로 매일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 여사님은 주머니를 더듬더듬 뒤져 작은 상자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이건 다방 정리할 때 찾은 건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노란 종이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미안해.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제이.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정우는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연을 엄마는 모른 채 평생 그곳을 지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치매로 기억이 사라지는 지금 가장 오래 남은 기억 한 조각이 다시 엄마를 그 자리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버스 기사님을 찾아갔다. 기사님 혹시 그 할아버지 다시 보셨나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봤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이 얼마 전보다 더 낡아져 보였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간에 또 정류장 근처에 가 계시더라고요. 정류장이요? 기사님은 창밖을 가리켰다. 어머니가 기도하듯 손을 모으는 그 자리요? 나는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엄마의 기억이 가리키는 그 자리, 정우의 쪽지가 멈춘 그 자리, 그리고 그 남자가 다시 서 있는 그 자리. 모든 퍼즐 조각이 결국 하나의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더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 정우라는 남자가 있다면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병원을 뒤지기 시작했다. 옛날 주소록, 군 복무자 명단, 근처 병원 기록까지 수십 건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서 일치하는 이름이 있었다. 정우 79세, 치매 초기 진단, 주소 땡땡구 땡땡동 요양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엄마와 같은 병, 비슷한 연령, 비슷한 움직임, 그리고 버스를 타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남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우 어르신 면회가 가능한가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다. 아, 정우 어르신은 요즘 기억이 많이 흐려지셨지만 가끔 특정 이름만은 또렷하게 찾으세요. 이름이요? 어떤 이름이요? 간호사는 잠시 정적 끝에 말했다. 기억하진 못하시지만 입버릇처럼 미정아 미정아라고 부르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엄마의 이름 한미정. 엄마와 정우는
실제로 서로를 찾고 있었다. 50년 만에 요양원에 도착한 나는 관리실로 안내를 받았다. 정우 어르신의 방에 들어서자 내 첫인상은 너무 단정하다는 것이었다. 작은 책상, 접힌 담요,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 불필요한 물건이 단 하나도 없는 방. 그런데 벽에 붙어있는 작은 그림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연필로 서툴게 그려진 어떤 여자의 뒷모습, 활짝 핀 벚꽃 아래 버스를 기다리듯 서 있는 모습, 그녀의 긴 생머리, 얇은 손목, 그리고 치마 다방에서 찍힌 엄마의 20대 사진 속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이 그림 누가 그린 거예요? 정우 어르신이요? 기억은 잘 못하시는데 특정한 장면, 특정한 사람은 계속 떠올리시는 모양이에요? 혹시 이 사람을 부르며 이름을 찾지 않나요? 네. 항상 미정아 미정아 하십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두 사람은 반세기 동안 서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지만 그 기억만큼은 절대 흐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엄마를 데리고 늘 그 시간이 되면 찾는 정류장으로 향했다. 엄마는 버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누가 올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졌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람이 꽤 차가웠다. 정류장 앞에는 이미 누군가 서 있었다. 흰 셔츠 위에 카디건을 걸친 79세의 남자. 바람에 흩날리는 흰 머리. 손에는 헤어진 종이 사진 한 장. 그는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무 관심 없이 오직 정류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는 그를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저 사람, 나 지근데? 나는 숨을 삼켰다. 정우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미정? 엄마의 눈동자도 흔들렸다. 누구세요? 아니야. 아직은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그 둘의 눈빛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질 그때 요양원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다. 정우 어르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탈 신고 들어갔어요. 순간 모든 공기가 깨진 듯 했다. 정우 어르신은 직원에게 팔을 잡히자 분명히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안 가? 나? 여기서 기다려야 해.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어르신은 가끔 혼자 나오세요? 이런 상황은 위험할 수 있어서. 잠시만요. 이분, 저희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규칙상.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정우 어르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직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사이 엄마가 정우 어르신에게 다가갔다. 우리 알았던 사이인가요? 정우 어르신은 포개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펴서 내밀었다. 미정아? 나야? 정우야? 엄마의 눈에 잠시 동안 너무나도 깊은 파동이 일었다. 기억 속 먼지들이 천천히 걷히는 듯한. 그러나 마침 직원 2명이 더 도착하자 상황은 다시 급박해졌다. 어르신 모시고 가겠습니다. 직원들이 정우 어르신 양쪽 팔을 잡았다. 정우는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놓으라고? 나 미정이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는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정우? 순간 모든 사람이 움직임을 멈췄다. 엄마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온 것이다. 직원들도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정우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다. 미정아, 너 맞구나. 50년 만이 첫 재회와도 같은 순간. 그러나 그 감격은 너무 짧았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직원들은 결국 정우 어르신을 끌고 갔다. 엄마는 팔을 뻗었다. 가지마. 가지 말아요. 나는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의 손끝은 새가 떨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바로 요양원으로 찾아갔다. 정우 어르신 방 앞엔 이미 요양원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면회 허락해 주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우 어르신은 기억이 불안정합니다. 오늘처럼 갑작스러운 자극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분이 찾던 사람이
저희 엄마예요? 원장은 이마를 찌푸렸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한미정이 아니라 미향입니다. 미향?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아마 기억 오류일 거예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자극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당분간 면회를 금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원장의 말은 내 귀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다. 두 분의 재회는 환자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환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지금 재회를 막으면 엄마는 다시는 기억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는데. 요양원에서 나오려던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돌아보니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혹시 정우 형님 이야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정우 형님의 옛 친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우 형님 찾는 걸 도왔어요.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이 안에 정우 형님이 평생 갖고 다니던 겁니다. 형님이 언젠가 미정이라는 여자를 찾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급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반세기 전 다방 앞에서 찍은 사진 속 엄마와 정우는 수줍게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엔 단 한 문장. 나 돌아오면 평생 손 놓지 말자. 그 순간 숨도 쉴 수 없었다. 그는 말했다. 오늘 정류장에서 그분을 본 게 그 형님도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두 사람의 재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정우 어르신이 오늘 이후로 갑자기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쥐어짜듯 아팠다. 그런데 이름을 하나 계속 부르십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기다렸다. 미정이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손을 떨며 대답했다. 내일 면회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건부로 허락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만 감정 자극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좋았다. 드디어 둘이 마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식 만남이 허락된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엄마는 전날보다 조금 더 침착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지수야, 오늘 누구 만나는 거니? 나는 엄마의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엄마가 옛날부터 찾던 사람, 엄마가 잊어버렸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엄마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다. 내가 찾던 사람이 있긴 했니? 응, 있어. 엄마 마음속에서 계속 엄마도 모르게 찾고 있었어. 그 말에 엄마는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모습이 50년 전 버스를 기다리던 20대의 엄마 모습과 겹쳐 보였다. 면회실 앞에는 요양원장이 서 있었다. 그는 무겁고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감정적 자극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두 분 모두에게 건강상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만남이 두 분에게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 어르신은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그 이름만 반복하셨습니다. 미정. 그 순간 엄마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응, 엄마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면회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 창가에 정우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손 위에는 구겨지고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는 문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정우 어르신의 표정이 한순간 멈춘 듯 굳어졌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정? 엄마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금씩 정우에게 다가갔다. 저를 아세요?
정우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알지? 내가 5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다녔다. 그 말에 엄마의 눈물이 뚝 하고 흘러내렸다. 엄마는 정우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어디서 본 것 같아? 정우는 마치 숨을 참는 듯 기다렸다. 엄마의 손가락이 정우의 뺨 근처로 올라가며 조심스레 더듬었다. 이 눈빛. 예전에도 정우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촉촉해졌다. 그래, 나야. 너 버스 태워 보냈던 그날 꽃나무 아래서 너 손을 잡았던 정우야. 그 순간이었다. 엄마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어떤 빛이 번쩍 스쳐 지나갔다. 정우? 아주 작은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이름이었다. 그래, 나야.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우 맞아? 정우? 엄마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한 번에 되찾은 것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천천히 엄마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미정아, 미안하다. 그날 나 돌아오지 못해서. 엄마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기다렸어. 얼마나 오래. 두 사람은 마치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눈물과 떨림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 기다릴까봐 버스도 못 타고 군대 가던 날 인사도 못 하고. 엄마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다. 내가 그날 얼마나 바보처럼 정류장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정우는 둘 사이의 공백을 조심스럽게 메워갔다. 미정아, 나 너한테 약속했었지. 엄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손 놓지 말자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우는 손을 내밀었다. 엄마도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50년 만에 다시 맞잡은 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떨림.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 요양 원장은 몰래 눈시울을 훔치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두 분의 기억이 서로를 향해 있네요. 그리고 뜻밖의 말을 덧붙였다. 아드님, 정우 어르신과 관련된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소록에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이요? 나는 놀라 되물었다. 예, 한미정. 그리고 그 아래 볼펜으로 흐릿하게 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어떤 이름이죠? 요양원장은 조용히 말했다. 지수. 내 이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제 이름을? 원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정우 어르신이 직접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엄마도 내 손을 꽉 잡았다. 정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수, 너는? 그의 떨린 표정엔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뿐 아니라 나와의 관계, 50년의 공백 속에서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바로 이 다음 장면에서 드러날 것이었다. 정우 어르신은 떨리는 손가락을 내 얼굴 쪽으로 향했다. 지수, 네가 그렇게 컸구나. 갑작스러운 말에 내 심장은 크게 뛰었다. 정우 어르신,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정우는 엄마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날 내가 떠나기 전 너희 엄마 너를 품고 있었어.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깨가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수를 품고 있었다고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가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했지. 우리 아이도 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그 말에 엄마는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 정우, 그건
그건 오래전에 내가 병원에서 잃어버렸다고? 정우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잃어버렸다고? 엄마의 두 손이 절망적으로 떨렸다. 그때 내가 혼자였잖아. 엄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당신도 군대 가고. 그때 엄마는 깨닫지 못했지만 내 가슴 속에 큰 파문이 일었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너는 우리 아이였어? 우리 둘이. 숨이 막혔다. 내가 50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진 그 사랑의 흔적이었다고? 엄마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울먹였다. 정우야, 그땐 너무 어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정우의 손등이 엄마의 손을 덮었다. 미정아, 그때 네가 아기를 잃었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내 가슴을 찢어냈는지 알아? 엄마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흐느꼈다. 정우야, 그러니까 지수가 살아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엄마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과거를 더듬듯 말했다. 어떤 아주머니가 도와줄게 했는데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유괴였던 거구나. 요양원장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 당시 미혼모 유괴 사건이 있었죠. 찾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엄마의 몸이 휘청였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나는 울고 있는 엄마를 가까이 끌어안았다.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정우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돌아왔구나. 미정이 곁으로.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말에 나도 결국 참았던 눈물이 흘렀다. 요양원장의 배려로 당분간 두 사람의 만남이 허락되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을 보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분 혹시 여행 가실래요? 그 말에 엄마와 정우의 눈동자가 같이 흔들렸다. 여행? 응. 정우 어르신이 매일 기다리던 그 버스 말고 두 분이 함께 탈 수 있는 다른 버스를 타보면 어때요? 정우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럼 미정이와 벚꽃이 피던 길 그곳에.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같이 가요? 벚꽃은 만개에 있었다. 두 사람은 느린 걸음으로 벚꽃이 떨어지는 길을 걸었다. 엄마는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정우야, 이 길 정말 그대로구나. 정우는 엄마의 손을 포개며 말했다. 그날 너 보낸 길 난 매년 왔어. 그 말에 엄마는 눈물을 훔쳤다. 나도 마음속으론 항상 이 자리에 있었어. 움직이지 못했던 시간이 서서히 풀어지듯 두 사람은 웃고 울면서 벚꽃길을 걸었다. 그리고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어깨에 기대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한 사랑의 모양. 벚꽃잎이 천천히 떨어지는 순간 정우는 갑자기 내 쪽을 바라보았다. 지수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지수는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앞으로는 제가 두 분 곁에 있어요. 정우는 천천히 엄마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미정아, 이제 미안하단 말 그만하고 싶어? 엄마도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제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정우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미정아, 이젠
놓지 말자. 두 사람의 손이 50년 만에 다시 함께 맞잡혔다. 몇 달 후, 정우는 잠들듯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엄마는 그날 하루 종일 정우가 앉았던 창가 자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우야, 고마워. 장례식 날 엄마는 벚꽃잎 하나를 정우의 곁에 놓았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정우가 떠난 후 엄마는 다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나는 걱정돼 물었다. 엄마, 혹시 또 버스 기다리는 거야?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엔.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돌아올 필요 없어서. 엄마는 사랑이 완성된 마음으로 다시 버스를 탔다. 그 표정엔 50년의 기다림이 끝난 평온함만이 있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다. 벚꽃잎이 창문 밖에서 날렸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우야, 고마워. 그리고 다음 생에도 나 먼저 찾아와. 후서 에필로그.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이제야 내 인생이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정류장 옆 벚꽃잎이 또 한 번 흩날렸다. 50년 만에 그 사랑은 드디어 완성되었다.